아니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쟤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쟤는 왜 학원을 다녀도 저 모양이야.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썼다. 내가 지금 이 투자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구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여러분, 사교육비에 얼마나 쓰고 계세요? 저도 아이를 학원을 많이 보내는 편은 아닌데도 몇십만 원 정도는 그냥 훅훅 나가더라고요. 지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제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도대체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야 돼? 할 정도로 정말 아이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필요할까요? 오늘은 제가 저희 집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사교육비를 쓰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교육을 할 때 엄마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희 아이 또래, 아니면 저희 아이보다 좀 나이가 어린 아이를 두신 어머님들 주변에서 학원들 많이 다닌다고 하니까 괜히 좀 불안하고 우리 아이도 좀 다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 정도로 해도 아이가 몸 건강, 마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학원 다니는 친구 엄마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저도 이런저런 학원을 보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이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이 2개예요. 하나는 미술학원이고 하나는 펜싱. 다 예체능이죠. 다른 엄마들이 왜 아직까지도 애를 놀리고 있냐고, 이제는 사교육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작년부터 꽤 많은 고민을 했었고 학원도 되게 많이 돌아다녀 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보내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초등학생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이럴 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집에서 공부를 할 때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듯이 진도를 쭉쭉 빼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파트는 정말 지지부진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르는 거를 알 때까지 붙잡고 있어 보는 거,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스스로 해결을 했을 때 느끼는 그 희열감, 이런 거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엄마 입장에서도 좀 여유롭게 지켜봐 줄 수가 있고, 아이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연습하는 데에는 초등학교 시기가 제일 적합하지 않나 싶었어요.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좀 많이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려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여유가 있어야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대기업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캠페인성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지원을 많이 했었죠.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수학학원이나 영어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이런 경험을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려서 그냥 정말 공부 하나만 팠던 학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그 틀에 갇히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커서 보니까 그냥 우리 동네에서 고만고만한 친구들끼리 점수 1, 2점 가지고 울고 웃고 했었던 거더라고요. 그런 틀을 좀 깨주고 싶었어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 그게 동네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구나 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모여서 그 친구들이 가진 생각도 들어보고 같이 프로젝트도 해보고 하는 게 훨씬 아이 인생에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런 행사를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다 보면은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는 스트레스가 덜 할 수는 있는데 학원을 다니는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이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아니면은 더 심하면은 자기가 혼자 쉴 수 있는 시간까지도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쌓는다고 너무 아무 행사나 덥석덥석 참여를 시키는 게 아이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아이한테 여유 있게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쭉 읽어왔던 독서가 아이의 인생에서는 씨앗이었다면은 지금 이 시간,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5, 6학년 때 하는 독서는 그 씨앗이 자라서 뿌리를 내리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아이 이야기를 되게 잘 들어보면은 이 애가 또 한 단계 성장을 했구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런 때에 지금까지 읽어왔던 거에 또 다음 단계로 좀 지식이 많은 책들, 그리고 자기 관심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심사에 맞는 책들을 많이 읽으면은 그런 것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사교육학원, 공부시키는 학원 아예 안 다닐 거냐?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는 학원을 안 다닌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다닐 거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줄 수 있게 늘 찾아보고 엄마 이게 부족해요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두세 곳 정도 미리 지정해두고 제일 중요한 건 학원비잖아요. 그 학원비도 알아보고 그 학원비에 맞게 적금도 들어놓고 준비를 해서 총알을 미리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시작 전에는 아이한테 항상 배우고 싶은 게 있냐고 먼저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제가 아이를 봤을 때 아이가 이런 거 한번 배워보면 좋겠다 하는 거를 아이한테 제안을 해서 아이가 한다고 하면은 그걸 한 두세 달 정도 잡고 미리 예산을 잡아서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재작년에 아이가 지금이랑은 다르게 표현하는 걸 되게 어색해하고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몸으로 표현을 하면 좀 나아지려나 해서 너 댄스 한번 배워볼래? 그랬더니 생각보다 선뜻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한 3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제가 먼저 아이의 표현력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너 노래 같은 거 한번 배워볼 생각 없니? 막 그랬더니 오히려 아이가 이제 저한테 엄마 내가 지금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그게 뭐니? 그랬더니 미술이래요. 미술 실력이 자기가 너무 떨어져서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스스로가 조금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제 입장에서도 보면은 알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보면 막 졸라맨 그리고 있고 막 그러는데 얘가 좀 미술에 좀 문제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도 미술을 먼저 권한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그림 그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잘 못하고 그래서 강요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스스로 미술학원을 가겠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너도 알고 있었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흔쾌히 수락을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계속 하고 싶어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를 다니고 있는데 약간 뭔가 루틴에서 벗어나서 즐겁게 정신적으로 힐링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서 아이도 아이지만은 저도 꽤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주일에 2번이고요. 그리고 한 번당 80분씩, 그러니까 1시간 20분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12만 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태권도를 6살 때부터 주 5회씩 하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태권도랑 펜싱이랑 병행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4학년 때까지는 운동만 시킨 거죠, 거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운동선수 시킬 거냐고. 그러다가 작년 말쯤부터는 이제 조금 공부량을 늘려야겠다 싶어가지고 태권도 그만두고 이제 본인이 미술도 하겠다고 해서 미술을 시작하면서 펜싱이랑 미술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펜싱 되게 비쌀 것 같죠? 관할에 그 선수들을 위해서 펜싱 경기장을 짓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좀 저렴하게 펜싱을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2번 15만 원 이렇게 내면서 다니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태권도나 초등학생들이 하는 운동에 비하면은 아주 살짝 비싼 정도? 펜싱이 왜 귀족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저 정말 공감하는 게 왜 귀족 스포츠라고 하냐면은 장비가 정말 정말 비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음에 다 완벽하게 갖췄을 때 거의 100만 원 정도 들었었거든요. 그것도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좀 일반적인 거를 샀었거든요. 물론 그 수업받는 곳에서 대여를 해주기도 해요. 무료로. 그런데 몸에 닿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인 장비들이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따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비싼데 굳이 운동은 그냥 일반적인 거 하고 공부하는데 좀 투자를 하지 왜 펜싱에다가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이면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어떤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사는 거에 더 가치를 많이 두는 편이거든요. 남들이 못 해본 경험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할 수 없는 경험들 이런 데에다 돈 쓰는 거를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펜싱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기 힘든 경험에는 너무 매번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교육으로 공부를 시키시든 아니면은 예체능을 시키시든 우리 엄마들이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 엄마들이 학원과의 관계를 아이가 뭔가 배우는 데 있어서 협력적인 관계로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들은 되게 유명한 영어 학원에 보내놓고서는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는 기준이 어떤 건지 혹은 숙제 내준 프린트를 애가 가져왔는데 어떻게 숙제를 해야 되는지 이게 형식이 잘 이해가 안 갈 때 있어요. 그럴 때 학원에다가 못 물어보는 엄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돈을 내놓고서는 왜 그러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무섭대요, 물어보기가. 그리고 우리 아이를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도 되게 걱정된대요. 그래서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엄마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니 도대체 왜? 내 돈 내고 아이를 맡겼으면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정당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도 우리 엄마들이 너무 저자세로 있는 거예요. 유명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줄줄이 예약된 학생이 많이 있으니까 너네들 없어도 상관없다. 니네가 불편하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 나오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혹시 잘릴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 이면에는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아니면 안 돼. 또 언제 시간 들여서 다른 학원을 알아봐. 이런 거. 이제는 학원 눈치만 보면서 다니는 관계는 그만. 아이가 잘 배울 수 있게 학원과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보세요. 우선 아이랑 잘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 학원을 다님으로 인해서 어떤 거를 배울 수 있고 또 뭘 얻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명확한 기준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아이 담당 선생님과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건지도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 방향에 잘 맞게 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거침없이 우리 엄마들이 의견을 전달을 하고 집에서는 또 아이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그런 것도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면서 전문가시니까요, 어쨌거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이가 얻고자 했던 거를 충분히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금전적으로는 너무 성과 중심의 투자는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사교육비에 투자를 많이 하면은 그만큼 성과가 나기를 바라죠. 솔직히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니, 쟤는 왜 학원을 다녀도 저 모양이야.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이면에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아니,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쟤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펜싱 장비 말씀드릴 때 되게 비싸다고 했잖아요. 한 100만 원 정도? 저한테는 되게 큰 돈이거든요. 이게 아이가 클 때마다 장비를 바꿔야 되고 그러면서 목돈이 조금씩 많이 들 때마다 제가 스스로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비를 사고 나서는 가끔씩 아이 수업 받는 거를 보거나 아니면 경기 뛰는 거를 봤을 때 아이가 질 수도 있잖아요. 지는 경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 그렇게 열이 받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마음인지 처음에 몰랐거든요. 매번 지기만 하면은 제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아이한테 아니 너 요즘 연습 안 하니? 왜 그렇게 지기만 해? 이런 식으로 계속 닥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거기 가는 게 좋았겠어요? 나중에는 막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경기를 해봐.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아이한테 안 좋은 피드백을 주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별거 아닌 일에 이렇게 애를 닥달하고 있을까. 애를 펜싱 선수 만들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게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썼다. 내가 지금 이 투자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쓴 만큼 내가 잘했으면 하는 거죠.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방법은 두 가지예요. 투자한 돈이 나한테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는 거. 아니면 투자를 안 하는 거. 간단하죠? 첫 번째로 이 사교육 투자한 돈이 부담이 안 느껴지게 하려면은 돈을 진짜 열심히 벌던가 아니면은 열심히 여윳돈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부담이 아이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 정도 돈은 내가 버려도 아깝지 않아 하는 정도가 되어야 아이가 어떤 성과를 내도 크게 동요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정말 열심히 아끼고 더 모으는 중입니다. 그게 아니면 정말 투자를 안 하겠다는 마음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잡을 일인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 투자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에게 꼭 필요해서 계속 사교육을 이어나가시려면 투자를 하시고 대신에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길 만큼 돈을 모아 놓으셔서 아이가 어떤 결과를 내든 몰아붙이지 않을 각오로 사교육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 새학기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아이 뭐 좀 시켜볼까? 이렇게 사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세요.